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플러스 진석군입니다.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기획하고 기다려왔던 컨텐츠입니다. 출산 준비물 리스트 완벽 마스터 컨텐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약간 컴팩트하게 압축을 해볼까 했는데 출산 준비물 리스트는 그냥 투머치하게 해가지고 다 공부가 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해가지고 저희가 총 3부작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번외편을 저희가 할 수도 있고요. 부족하게 되면은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의류 부분, 침구류 부분, 그 다음에 임산부 용품 부분을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모든 아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출산 준비는 모든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없는 것들로 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 전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의류 가장 먼저 설명해드릴 품목은 베넷 저고리입니다. 아기의 의류죠. 그래서 이렇게 끈으로 묶고 흔히 출산 선물로도 많이 하는 베넷 저고리. 정답을 좀 드리자면 구매는 2개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2개 정도로 구매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보건소라던가 조리원이라던가 선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건소라던가 조리원이라던가 이렇게 선물로서 들어오는 베넷 저고리가 사실 예쁘지도 않고 퀄리티가 그렇게 고가의 품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넷 저고리는 좀 더 퀄리티 좋은 것을 혹은 소재감이 좋거나 컬러가 예쁜 걸로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아기 의류의 종류를 좀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네이, 우주복, 바디수트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네이 같은 경우는 7부, 반팔, 9부로 나눠지긴 하는데 그냥 저희가 흔히 아는 반팔과 반바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주복 같은 경우는 약간 불가사리 옷 같은 것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몸 전체를 싸주는 것을 우주복이라고 하고요. 바디수트 같은 경우는 약간 수영복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가랑이 사이에 똑딱이를 두고 아이의 옷을 입힐 수 있는 종류를 말합니다. 네이와 우주복과 바디수트는 취향껏 구매를 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여름 혹은 봄에 기일 때는 바디수트가 좀 여유롭게 있으면 좋고요. 가을, 겨울 애기라면 우주복이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지만 겨울 애기더라도 집에서 있을 때 좀 태열 관리나 이런 거를 위해서 통풍이 잘 되는 반부 소재로 골라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참고로 바디수트가 여기 똑딱이가 있다 보니까 기저귀를 갈거나 이럴 때는 훨씬 편리한 옷입니다. 그 다음에는 손싸개와 발싸개인데요. 이미지를 띄워드리면 약간 이렇게 주먹에 이렇게 싸는 거죠. 이렇게 약간 호빵맨 이런 거 도라에몽처럼 그런 건데 일단 요 손싸개와 발싸개를 사용해주는 메인 이유는 아이의 체온 유지겠죠. 그래서 약 2개에서 3개 정도가 있어주시면 되는데 손싸개의 경우는 아이가 이 손으로 얼굴을 긁거나 만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자주 바꿔주어야 하기 때문에 발싸개보다는 좀 더 여유롭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생아 모자가 있는데요. 신생아 모자가 꼭 따뜻하게 해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좀 이동을 하다가 추운 곳에서 더운 곳 혹은 더운 곳에서 추운 곳 이렇게 온도 변화가 급격한 곳에서 있을 때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모자도 한두 개 정도 있어주시면 좋은데 이 손싸개, 발싸개, 신생아 모자를 이렇게 세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출산 선물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런 걸 좀 예쁜 걸로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턱바지, 요거는 한 2-3개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천기저귀가 있습니다. 근데 천기저귀는 꼭 기저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 의류 품목 중에서 가장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기저귀는 닦는 데도 쓰거나 의류로도 쓸 수 있고 타올로도 쓸 수 있고 담요로도 쓸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실 때 약 서너 개에서 다 많으면 5개 정도 구매를 해주시면 좋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좀 퀄리티 좋은 것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거죠. 손수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넉넉하게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개에서 50개요? 이러실 텐데 손수건은 하나 묶음 자체가 한 20개예요.
근데 손수건 같은 경우는 조합을 하실 때 그냥 일반 면 손수건 절반, 반부 혹은 통풍 혹은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해서 절반 정도로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쓰다가 좀 아이가 피부가 예민할 때 혹은 오염도가 심하고 이럴 때는 좀 반부 원단이나 이런 퀄리티 좋은 것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확실히 손수건 같은 것은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많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열 몇 개밖에 없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딱 쓰고 났는데 아직 세탁이나 아직 삶질을 못했는데 또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다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일회용 기저귀 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회용 기저귀는 절대로 많이 사놓지 마세요. 처음에는 약간 어느 정도로 해주는 게 좋냐면 기저귀는 그냥 한 1, 2주치 정도만 그냥 짧게만 구매를 해 놓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일회용 기저귀가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무작정 비싼 제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일회용 기저귀 같은 경우는 절대로 선물로써 주는 것도 굉장히 비추천하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리원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기 출산 전에 조금만 사 놓으셨다가 이제 아이에게 맞는 것으로 해서 많이 구매하시는 것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 수건, 목욕 타올은 사실 실제로 목욕을 해서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아이를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좀 말아놓을 때 쓰는 거다 보니까 사이즈가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넉넉하게 있으시면 좋은데 이 제품은 한두 개 정도 있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다른 블랭킷이나 이런 걸로도 대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고퀄리티로 준비하시거나 많이 장이어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로써 의류 출산 준비물 리스트를 한번 쭉 짚어봤는데요. 일단 의류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세탁 부분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세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최초 구매를 하셨을 때는 그냥 애기 세제를 사용하셔서 세탁 정도만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사용하실 때는 좀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좀 오염도가 심하다 하셨을 때는 웬만하면 삶아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용감에서는 그냥 세탁 정도로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의류를 넘어서 침구용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침구용품은 바로 방수효입니다. 근데 구매를 안 해도 됐다, 나는 괜찮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쓰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언급을 드리는데요. 이제 애기가 기저귀를 이렇게 갈다가 좀 이제 쉬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를 적게 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애기를 이렇게 뉘어놓거나 이럴 때 쓰는 건데 구매를 만약에 하신다면 실내용과 외출용 두 가지를 구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팁을 드리자면 방수효 같은 경우는 이게 놨을 때 이렇게 미끄러지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애기가 닿는 부분이 아니라 이 바닥면이 너무 미끄럽게 되면 애기를 이렇게 만지다가 이렇게 계속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이불 세트인데요. 그냥 저희가 흔히 아는 애기 이불 세트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매를 안 한 분들도 꽤 있고 했는데 굉장히 잘 썼다 이런 분들이 있고, 이불 세트 같은 경우는 겨울 애기일 경우에는 웬만하면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좀 체온 관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애기의 이불 세트를 따로 해주시면 되는데 또 이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태열이 있다던가 여름 애기일 때는 쿨매트 같은 거를 따로 구매해 주신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에어컨 매트라던가 쿨젤 매트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면 요즘에 많죠? 모로반사 이불 이런 것도 있고요. 모로반사 이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자기 이제 손을 보거나 이러면 이제 놀라거든요. 이런 걸 이제 간단하게는 모로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기의 손을 약간 이렇게 묶어 놓는다고 할까요? 그런 이불들도 있어요. 그래서 좁쌀 이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매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양한 베개인데 짱구 베개, 태열 베개, 두상 베개 이걸 통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는 애기 베개가 태열 베개로 쓸 수도 있고 뜯어서 그냥 아기 베개, 짱구 베개로 쓸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도 나와요. 저는 일단 물론 두상도 두상이지만 아이들의 이런 열 배출을 신경 써줄 수 있는 태열 베개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브랜드적인 후기를 잘 보고 주변 분들이나 후기를 보고 구매를 잘 해주시면 좋겠지만 2개 정도 있으면은 좋습니다. 특히 여름 애기일 때는 태열백에 있어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겉사계 부분인데요. 요즘에는 블랭킷이라던가 이불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겉사계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만 있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겉사계는 굉장히 넓어요. 이걸 이제 애기를 이렇게 싸서 이렇게 드는 건데 이제 나오는 제품들 중에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종이접기 하듯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어서 여기 사오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마법사 모자처럼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를 뭐 선택해 주셔도 되는데 요즘에는 겉싸개는 따로 안 하신다는 분들도 뭐 몇 분 계십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하죠. 속싸개입니다. 속싸개는 여러 개를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아이의 뭐 수면 시간이나 뭐 평소에 누워있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요. 2개에서 4개 정도를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서 절반은 블랭킷 타입으로 절반은 스와들 타입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블랭킷은 그냥 네모난 걸 제가 말하는 겁니다. 쌓아놓는 걸 말하는 건데 애기를 쌓아놓는 이유는 애기가 이렇게 압박감을 줬을 때 오히려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있고요. 혹은 얼굴을 만진다던가 좀 이렇게 움직임을 잡아주기 위해서 속싸개를 두는 것인데요. 근데 블랭킷 타입으로 속싸개를 하게 되면은 애기가 좀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와들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살짝 사람 모양으로 완벽한 사람 모양은 아닌데 팔과 다리가 구분이 돼 있고 가운데 지퍼나 똑딱이가 있어요. 그래서 애기를 이렇게 침낭처럼 넣어 놓는 거거든요. 이거는 풀릴 걱정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뭐 스와드럽, 스와들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유사제품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진 않겠지만 이것도 스와들 타입으로 해가지고 주변에서 뭐 추천하시거나 이런 게 있다면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애기 침구의 메인 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침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같은 경우는 아기 침대와 범퍼 침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취향껏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장단점을 알려드리면 이제 뭐 아기 침대가 이런 거죠. 이제 스토케 슬리피 제품인데 저희가 보통 이 측면부가 열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측면부가 열려서 부모님의 침대 옆에 붙여가지고 저렇게 광고 아닙니다. 스토케 차라리 광고 좀 주세요. 좀 이렇게 옆을 열게 되면은 아이가 굴러 떨어질 걱정도 안 될 뿐더러 바로 눈높이에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아기 침대들이 체인저 기저귀 가리대가 나오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저기서 기저귀 가리를 직접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기 침대로 추천을 드리는데 범퍼 침대 같은 경우는 바닥에 깔아놓고 아이랑 아이의 같이 생활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아이가 나중에 커서 뛰어다니거나 이러면은 층간소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매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폭넓게 비교를 해보시고 취향에 맞게 혹은 인테리어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실이 넓거나 아기 방을 따로 하시는 분들이 범퍼 침대를 좀 두는 편이고요. 부모님 방과 같이 아기를 두는 경우에 아기 침대를 둡니다. 근데 좀 여담으로 그 범퍼 침대를 두게 되면 그 부부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각방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은 애기랑 한 분은 침대. 그래서 좀 그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잠버릇이 좀 심한 분이 있다라던가 혹은 좀 따로 자고 싶은데 이런 좀 뉘앙스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범퍼 침대가 좀 낫죠. 친구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1부의 마지막입니다. 임산부용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발목 보호대 필수입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은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는데 수유하게 되거나 물건을 들 때 굉장히 손목, 발목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있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름이거나 이럴 때라면 메쉬 소재로 돼서 땀 배출이 잘 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특히 손목, 발목 보호대는 예비 아빠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센스 있는 선물로 미리 사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약간 좀 임신 중에서도 몸이 좀 빨리 변화가 오시는 분들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시면서부터도 관절이 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짜잔 미리 사놨지?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감동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분들 화이팅! 그 다음 산모 내의입니다. 그냥 쉽게 내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름 출산하시는 분들이 무슨 내복이야 이렇게 해서 준비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조리원이라던가 이런 데서 에어컨 바람을 쐬더라도 출산 직후에는 굉장히 몸이 약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얇은 네이 정도가 있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는 웬만하면 그냥 본인 취향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모 방석, 회음부 방석이라고도 하죠. 자, 요거는 조리원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안 해도 괜찮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들었던 여러 에피소드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중복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제 조리원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옮기는 차에서 그렇게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을 좀 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예비 남편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그냥 간단한 방석이라도 차에다 좀 준비를 해놔 주시는 게 어떨까. 특히 제왕절개 준비 중이시라면 진짜 필수입니다. 필수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들 여쭤보시는 산모분들의
튼살 케어, 스킨케어 부분입니다. 배가 불러오시다 보면은 이제 튼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라주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튼살 크림 같은 경우는 배가 불러오기부터 발라주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임신 사실을 아셨다면 이건 역시 좀 남편분들이 센스가 있으시다면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도 굉장히 감동 포인트고요. 예비 엄마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좀 여담인데 그 임산부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튼살 크림 이런 거 거의 다 써갔는데 남편이 몰래 이제 똑같은 걸로 그냥 말없이 좀 친데레처럼 딱 새 걸로 사놨더라. 이런 좀 이제 감동이었다. 남편분들 화이팅!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용돈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제가 튼살 크림 같은 경우는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저용량을 구매해서 사용해 보신 다음에 계속해서 추가 구매를 하시는 것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유차 혹은 모유 촉진차라고도 부르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브랜드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이 차를 마셔서 효과를 봤다 하는 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수유 의류 부분인데요. 수유티와 수유 브라 제품인데요. 한두 벌 정도로 여분을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 사이즈를 본인이 평소에 있던 것보다 한 치수 크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원래도 이 수유 의류가 좀 더 여유롭게 나오지만 그래도 한 치수 정도는 더 크게 구매해 주시는 게 좋고요. 수유 팬티 부분인데 요거는 좀 뭐 민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서너 개로 써 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한 번에 많이 구매하시지 마시고 임신 출산 바로 직후부터 굉장히 체형이 급격하게 변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한두 벌만 구매를 하셨다가 추후에 이어서 추가 구매를 다른 사이즈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바로 니플 크림인데요. 초유가 돌거나 모유 수유를 하거나 모유 때문에 좀 젖살이 있으시거나 좀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제품인데요. 이 니플 크림 같은 경우는 이건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임신 전에 미리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좀 통증이 오시거나 나중에 구매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복대 부분인데 산 전 복대와 산 후 복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 전 복대는 아무래도 이제 만삭이 다가올수록 배가 불러옴으로써 허리가 좀 아프시거나 혹은 체온 유지를 더 도와주기 위해서 자세 교정을 위해서 해주는 복대인데요. 근데 이 복대 역시 좀 본인의 체형이나 훅이나 이런 것을 잘 보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산 후 복대 같은 경우는 통증이라던가 허리 통증 뭐 수술 부위의 통증이라던가 체온 유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필수다 이러시는데 저희는 산 전 복대와 산 후 복대를 다른 것으로 구매하고 따로따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수면 양말인데요. 진도군 왜 이 수면 양말이 있어요? 이러실 텐데 이제 조리원에 갔을 때 마찬가지로 임산 부분에 체온 유지를 위해서 필수입니다. 뭐 한두 개여도 괜찮긴 한데 여유롭게 있으면 그냥 좋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면 양말이 저희가 아는 그냥 털 양말이잖아요. 근데 바닥면이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는 것으로 구매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조리원이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혹시 출산 직후에는 100%도 아니고 좀 바디 밸런스가 좀 안 좋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는 것으로 구매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팁으로 조리원 갈 때 당연히 슬리퍼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다 이런 후기들 되게 많아요. 절대 운동화 가져가지 마세요. 너무 불편합니다. 그 다음 영양제인데요. 영양제에도 저희가 특정 제품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뭐 엽산, 철분, 뭐 당연히 비타민 이런 게 종류가 굉장히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안 먹는 것보단 낫겠죠. 안 먹는 것보단 낫습니다. 근데 본인의 취향과 훅이나 이런 거 몸에 잘 받으시는 영양제가 있다면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디필로우가 있는데요. 바디필로우가 있는 이유는 이제 만삭에 다가와서 배가 불러올수록 조금만 옆으로 틀어도 굉장히 통증과 이런 불편함으로 잠을 자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취향에 따라 해주시면 좋은데 이건 역시 남편분들 집중하고 계신가요? 이것도 좀 센스 있게 좀 이렇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사놨어 이러지 마시고 딱 그냥 침대에 갖다 놓은 다음에 이게 뭐야? 그러면은 그 불편할까봐 그냥 뭐 사놨다? 뭐 진석군이 그러기를 이거 있으면 좋다더라. 그냥 이런 식으로 딱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럼 막 다음 달에 좀 이렇게 용돈을 좀 어쨌든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 배송 데이플러스 전화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애기 의류 그리고 침구류 임산부용품을 알아보았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였고요. 지금 1부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많은 품목이 있는데 왜 육아가 이제 장비빨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이거 오프닝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출산 준비물 리스트를 저희가 굉장히 꺼려했던 이유가 사실 저희 영업 기밀 중에 하나죠.
저희의 출산 준비물 리스트는 각 매장들마다 사장님들께서 이제 지키시는 출산 준비물 리스트가 있는데, 저희가 이 출산 준비물 리스트 영상을 자체 올린다는 것 자체가 공개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만큼 저희 영통 베이비 플러스 많이 와 주시고 진짜 더더욱이 많이 알수록 더욱 편한 육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가는 2, 3부도 업로드 되는 대로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예비 부부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나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